얼마 전에 제가 인스타 보다가 이러한 질문을 접했는데요. 히게단 정규 앨범들 중에서 평생 하나만 들을 수 있다면? 이라는 질문이었는데 되게 재밌어서 오랜만에 혼자 오랫동안 고민했었습니다. 다들 아시듯 히게단의 앨범은 각자 쉽게 버릴 곡들이 잘 없잖아요. 1집 에스카퍼레이드는 히게단의 메이저 데뷔곡인 노다우트부터 아직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는 115만 킬로의 필름, 그리고 인디즈 시절부터 함께했던 레이디와 텔미 베이비 등이 있고, 메이저 1집이기도 한 2집 트래블러에는 J-POP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프리텐더부터 숙명 예스터데이 등의 유명 띵곡. 처음 이 질문을 접했을 때 전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트래블러를 택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고르는 기준을 자주 듣는 곡의 수라고 한다면 큰 히트를 친 곡이 많은 트래블러가 가장 유리하니까요. 하지만 정규 4집이자 메이저 3집인 리조이스도 정말 만만치 않은 앨범인데, 수록곡들 또한 그 자세만 기다려지는 믹스너츠, 드라마 안 봐도 그렇지만 보면 눈물 콧물 다 빼는 서브타이틀, 숭배의 체스보드 등 이전 앨범들에 지지 않을 정도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리조이스는 사토시 성대 결정의 가뭄기를 이겨내고 히게단 내한이라는 역사를 함께한 앨범이기에 그 의미가 너무나도 깊습니다. 전 아직도 11월 30일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역시 리조이스인가 싶을 때 하나 빼먹은 앨범이 생각났습니다. 네, 바로 메이저 2집이자 정규 3집인 에디토리얼로 현 시점 기준 제 인생 앨범 중에 하나이죠.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에디토리얼은 21년 8월 18일에 발매한 메이저 2집이자 정규 3집인데요. 이 앨범의 테마는 자기 자신을 편집해 나가는 삶으로 완전하지 않음 속에서 조금씩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죠. 타이틀곡이자 앨범명과 같은 이름의 곡 에디토리얼은 아카펠라로 이루어져 있는 곡으로 무언가를 전달하고 싶지만 그걸 표현할 수 없는 갈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토시는 이 곡을 설명할 때 자신들은 프로라는 단어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밴드라 말하며 많은 실수를 해나가야 비로소 이상적인 결과에 도달한다고 말했죠. 실수를 반복하고 고쳐나가며 이상적인 결과에 도달한다 라는 건 진짜 편집, 에디토리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앨범의 기본 이념이라고 설명되기도 했던 레프터는 제가 히게단에 제대로 입문한 곡이자 사토시 인생 자체를 표현한 곡이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인터뷰에서도 사토시가 레프터는 스스로를 긍정할 수 있었던 곡이라 말했고, 과거 각자 직장 생활을 하다 도쿄로 상경한 히게단의 서사를 대입해보면 가사가 더 빛이 나죠. 대표적으로 가사에 새가 나는 것에 관한 질문은 마치 도쿄 상경 당시에 음악 반대가 있었던 부모님이 음악으로 먹고 살 수 있는지에 대해 묻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리고 당시 아마 사토시는 이 곡의 가사처럼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던 걸로 보이죠. 하지만 히게단은 결국에 음악을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묵묵히 활동을 하며 결과를 남겼고, 결국에는 자신들을 긍정할 수 있게 되었죠. 다른 아티스트들도 이러한 서사가 있겠지만 이때부터 제가 J-POP의 세계에 진심으로 몰입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레프터는 정말 사랑하는 곡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포토시스도 이 앨범에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생각하는데요. 세포 자살이라는 뜻을 가진 이 곡은 인터뷰에서 사토시가 20대의 끝자락에 자신 안의 불안이나 근심을 표현했다고 언급한 곡으로, 가사에서는 언젠가 올 수밖에 없는 이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가 늘어난 케이크와 줄어드는 먹는 양, 하지만 제일 힘든 건 촛불을 불었을 때 축하해주는 이 시간이 언젠가 끝나버린다는 거. 하지만 그렇기에 곡의 후반에서는 그때까지 더욱 사랑해줘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죠. 인터뷰의 또 다른 부분을 설명드리자면, 사토시는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동안의 기간 동안 더 애지중지해갈 수밖에 없다. 반포기에 가깝지만 거기에는 사실 희망도 있는 것이다 라고 언급했었죠. 개인적으로 몇 달 전에 90이 넘으신 저희 할머니께서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신 적이 있었는데, 그날따라 뭔가 더 이 곡이 깊게 다가오더군요. 약간 이 곡은 좋아한다 라는 감
감정보다는 안고 살아야 할 것 같은 느낌이랄까? 죽기 전 마지막에 꼭 듣고 싶은 곡입니다. 그리고 파라보라 또한 히게단 팬들 사이에서 에디토리얼 앨범을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곡인데, 포물선이라는 뜻을 가진 이 곡은 인생의 궤적을 포물선에 빗댄 곡으로 문 뒤의 미래는 아직 너무나 멀고 불확실하지만 언젠가 멋진 궤적을 그릴 거야 라는 내용은 당시 코로나 시대의 극치였던 20년대의 청춘들에게 깊은 소망과 위로를 심어주었고, 아마 코로나 때문이었겠지만 촬영되지 못했던 뮤비는 이전까지의 히게단의 라이브를 재편집하여 만들어졌기에 그들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보여주는 것 같아 더 아련한 감정들을 주죠. 파라보라는 제게는 19살을 책임져준 노래이기도 한데요. 저 또한 남들과 다른 제 부분이 어느샌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고, 1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사실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죠. 하지만 파라보라를 듣는 5분의 시간은 제게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것 같아 정말 제 삶의 화살표 같은 곡입니다. 이렇게 길게 설명한 곡들 외에도 파워풀하면서도 섬세한 감정선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아이러브, 자유롭다는 말이 정말 어울리는 유니버스, 도리벤의 오프닝으로도 정말 유명한 크라이베이비, 기타 다이스케 형님이 만드신 곡으로 연인 간의 사적인 대화를 잔잔하게 풀어낸 베드룸 토크, 펑크한 사운드적 시도가 돋보이는 펜딩머신 등 그 전까지의 앨범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히게단의 새로운 색깔이 많이 담겨있죠. 사실 히게단은 제 최애이기도 하여서 불호인 곡은 거의 찾을 수가 없는데요. 그렇기에 선정 기준을 앨범에 내가 자주 듣는 곡의 수가 몇 개지 이런 것보다는 각 앨범이 담고 있는 의미나 제가 곡 하나하나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곡들과 더불어 에디토리얼이 담고 있는 의미, 자기 자신을 편집해 나가는 삶, 완전하지 않음 속에서 조금씩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라는 게 다른 앨범들이 담고 있는 의미보다도 더욱 와닿아서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된 것 같네요. 작은 질문이 어쩌다 이러한 영상까지 만들게 되었는데요. 사실 곡들의 사운드적인 이야기나 디테일보다는 메시지적인 부분이 더 치중이 된 영상이었는데, 제가 히게단을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러한 메시지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J-팝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유 또한 가사나 메시지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있다 생각해서 이러한 내용도 나름 나쁘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음악을 즐기는 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또 다른 걸 중점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꼭 히게단 뿐 아니라 세카오와나 오모이노 타게 등 다른 훌륭한 아티스트들이요. 여러분들은 자신들만의 최애곡이나 앨범이 존재하시나요?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